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잃었다는 위험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사실은 몸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던 밤중 배뇨가 어느새 3번, 4번으로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멍하고 다리는 무겁고 하루가 피곤하게 시작되죠.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니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도 안 되고 짜증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멍한 상태로 있게 되고 점점 활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문제를 바나나 하나로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면과 노화의 관계를 연구하며 실제로 수많은 분들을 관찰한 결과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수면과 노화 연구를 이어온 박도현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수면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노인건강센터에서 실제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봤고 그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도록 그간의 연구에서 얻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요즘 밤에 2~3번 이상 깨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71세 정순자님은 2년 넘게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처음엔 1번 정도 깨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됐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식사 중에도 하품이 멈추질 않아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손주들이 찾아와도 함께 놀아주기 힘들 만큼 피곤하셨다고 해요. 그분은 밤에 물을 안 마셔도 보고 일찍 잡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미리 가봐도 결국 또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허리도 아팠대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니까 우울감까지 찾아왔고 나이 들면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에 무기력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반 개를 저녁에 먹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5번 깨던 게 2~3번으로 줄어든 거예요. 한 달 후에는 1번만 깨거나 아예 밤새 푹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낮에도 활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바꾼 건 단지 바나나 하나뿐이 아니었거든요. 먹는 시간, 온도, 그리고 잠들기 전의 작은 루틴까지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걸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71세 정순자님처럼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나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된 3가지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깨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바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까요? 우리 몸은 원래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데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신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신장은 소변 생성을 줄이고 우리는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도 마찬가지예요. 바소프레신이 제대로 안 나오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방광이 차면 당연히 깰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수면의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감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에 고생하시는지 보여주는 수치죠.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상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밤에 3번씩 깨던 분이셨어요. 처음엔 전립선 문제인가 생각하셨는데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수면 루틴이 엉망이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수면 루틴을 바꾸고 바나나 섭취를 시작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바소프레신 분비를 돕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으면 이 호르몬 사슬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면서 밤에 소변 생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반 개를 섭취하시면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돼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으면 위장이 일을 해야 하니까 편안하게 잠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음식을 드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볼까요? 바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전해질이라는 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칼륨 같은 미네랄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나트륨은 주로 소금에 많고 칼륨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짠 음식은 많이 먹는데 칼륨은 부족하게 섭취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과다하고 칼륨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과하게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수분량이 늘어나고 신장은 이걸 걸러내려고 밤에도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칼륨을 안 먹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죠. 73세 이정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소에 찌개나 국물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젓갈도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짠 음식을 줄이고 바나나 한 개를 매일 섭취하면서 야간뇨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나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짠 음식을 줄인 것도 큰 역할을 했지만 바나나의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한 거예요.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체액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에 따뜻한 차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냥 차갑게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 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만약 신장 관련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짠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국물 요리나 젓갈, 장아찌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과민성입니다. 방광이라는 건 풍선처럼 소변을 담아두는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의 근육이 너무 예민해지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근육이 긴장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카페인, 수면 부족이 이 근육을 과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국내 요로기능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 보충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20%에서 30% 정도 완화시켰다는 보고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방광이 좀 더 여유 있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5세 오명자님이라는 분은 밤마다 화장실을 찾으셨는데 낮에도 불안하고 긴장되는 일이 많으셨대요. 손주 돌보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집안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따뜻한 바나나를 2주간 꾸준히 섭취한 후에는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풀어주고 트립토판이 마음을 안정시켜준 덕분이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방광이 여유 있게 소변을 저장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같은 것들은 근육 긴장을 높이고 이뇨 작용도 촉진하거든요. 그러니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로 바꿔보세요. 요즘 커피나 차를 자주 드시나요? 특히 저녁에 한 잔씩 하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게 야간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바소프레신 호르몬 저하, 전해질 불균형, 방광 근육 과민성을 함께 관리하면 야간뇨의 근본 원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는 게 놀랍죠. 물론 바나나만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녁 수분 조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밤에 너무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목이 마른데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낮 동안 충분히 마시되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만 드시라는 겁니다. 입만 축이는 정도로요. 특히 잠들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엔 물을 언제까지 드셨나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일부터는 조금 일찍 물 마시는 시간을 끝내보세요. 두 번째는 따뜻한 음식 섭취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을 긴장시켜요. 특히 방광은 온도에 민감해서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그냥 먹는 것보다 데워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냉장 바나나는 소화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위장이 차가운 음식을 소화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러면 몸이 편안하게 쉬기 어려워집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운 따뜻한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단맛도 더 강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몸도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밤에 따뜻한 음식 자주 드시나요? 찬물이나 찬 우유 같은 거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면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소변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홍차나 녹차도 마찬가지고 맥주나 소주 같은 술도 똑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변량도 늘려요. 커피, 홍차, 맥주 같은 것들은 특히 저녁에 피해야 합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끊는 게 좋아요. 대신 보리차, 루이보스차, 캐모마일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로 바꿔보세요. 이런 차들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저녁 커피 한 잔 혹시 드셨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보리차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수면 환경 정비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은 어두운 환경에서 더 잘 분비됩니다. 그런데 침실이 밝으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밝은 조명은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잠들 때는 조명을 완전히 끄거나 최소한으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하기 어렵거든요. 이상적인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지금 어둡고 조용한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야간뇨도 그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소프레신 분비가 방해받고 방광 근육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휴대폰 보는 습관은 정말 안 좋아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SNS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자극받으면 긴장이 풀리지 않거든요. 대신 심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5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아요. 목이나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짧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오늘 하루 마음을 편히 쉬게 해준 시간 있으셨나요? 없으셨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 10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는 계피의 활용입니다. 계피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향신료죠. 그런데 계피가 단순히 향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혈당 안정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거든요. 혈당이 안정되면 밤에 깨는 일도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방광 기능도 개선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속이 자극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데운 바나나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몸을 이완시켜주고 바나나의 영양소와 시너지를 내거든요. 계피 향 좋아하시나요? 오늘부터 함께 해보세요. 생각보다 맛있고 몸에도 좋답니다.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하면 몸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루 이틀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긴 어렵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바로 실천할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야간뇨는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고 그 균형은 작은 습관 하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걸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복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냥 참으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몸을 이완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따뜻한 영양소를 적절히 보충하라는 겁니다. 바나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완벽한 식품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질이 계속 떨어지면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혈압도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늘어나요. 그러면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우울감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숙면을 취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낮에 활력이 생기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깁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기분도 밝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숙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반 개를 천천히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요. 그리고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도 좋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고 그 다음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30분 동안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한 주만 이어가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 정도 지나면 분명 달라집니다.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중 다리 쥐의 원인과 완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쥐어서 깨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깨는 이유, 이제 아셨죠? 바소프레신 호르몬, 전해질 균형, 방광 근육 이완,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하나에 이 모든 걸 도와주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요. 오늘 밤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